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보고서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기체 보강을 위한 선행기술 연구시험을 통해 보람의 기체에 적용해볼 타이타늄 합금 신소재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소식을 시작으로 기체에 적용될 최첨단 기술 개발 전황을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관련 보고서의 내용이 꽤나 구체적이고 기존보다 빠르게 발전된 형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등 한국형 KF-21 전투기를 직접 상대하게 될 주변 적국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과연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길래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새로운 발표문에 따르면 보람의 전투기의 기초 제작 설계도와 보람의 전투기의 기초 제작 방식은 기존보다 더욱 신뢰성을 높인 차세대 타이타늄 합금과 탄소 섬유 복합재를 포함해 세미 모노코크 형식으로 미사일 무장창의 무게를 견디기 위하여 기체 보강을 위한 다양한 금속 및 비금속 복합재를 국내에서 직접 개량화하여 기체의 동체와 주익, 미익 설계에 효율성 있게 적용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신소재 개발에 대해 우리나라가 채택한 방식은 한 번에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이 아닌 계단식 국산화 방식으로 현재까지 86%의 부품 국산화를 완료한 상태이며 타이타늄 합금 등 복합 신소재 연구를 통해 목표 지점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듯 이번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발표문도 기체 내구도를 위한 신소재 개발과 부품 국산화율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보람에는 모듈식 설계 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국산 전투기로서 대량 제조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복합 소재 공용성까지 갖추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기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하던 FA-50 공격기 대비 KF-21 전투기의 조립 방식 최적화를 약 260% 정도로 2단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한국형 전투기의 성능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자 중국을 비롯한 일본은 난색을 표출했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중국은 당장 KF-21의 8호기 조립 소식을 듣자마자 제-20 전투기에 대한 전면적인 성능 개량을 공개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동을 분석해보면 KF-21 전투기가 한반도에 등장한 영향으로서 새로운 한국형 전투기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결정적인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KF-21 전투기는 블록원이 전부가 아닌 스텔스기 개량도 동시에 병행하며 진행해왔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은 한국 공군의 전투기 KF-21을 맞닥뜨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과거 10년 전 당시만 하더라도 현재 같은 개발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는 원래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개발이 시작됐지만 보람의 개발 과정 속에서 4.5세대가 블록원으로 채택된 후 기체의 요구 성능이 대폭 향상됨에 따라 전투기 대량 생산 시 더욱 고난이도의 기술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장 관련 문제가 핵심이었는데요. 즉, 전투기의 무장량을 맞추기 위하여 기체의 동체를 제작하는데 더욱 가볍고 튼튼한 복합 소재 기술들을 필수적으로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항공기 제작 기술은 최상위 강대국들만 가능했었는데요. 첨단 기술 개발 과정 속에서 웬만한 국가는 어림도 없이 전투기 개발에 실패했지만 한국은 다른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시작한 무기 제조 공법의 노하우와 최첨단 제조업을 바탕으로 전투기 제작에 도전했으며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의 철강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뛰어남과 동시에 FA-50 공격기의 설계 바탕과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일하던 박시몽 선생님의 기술 도움으로 KF-21 전투기 생산 라인 초기 설계안 구현에 비로소 성공한 것입니다. 단 10년 만에 말이죠. 한국형 훈련기 T-50의 시제기 동체를 제작할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미국 로키드 마틴의 소재 기술을 어느 정도 이전받아 제작하는 것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형태인데요. 한국형 전투기인 KF-21 전투기는 세계에서 가장 연식이 최신형인 전투기로 불리며 과거에 개발되었던 전투기들과 달리 타이타늄 복합 소재를 이용해 아예 스텔스 디자인을 동체에 적용해 출시되므로 기존 구형 전투기와 비교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스텔스 디자인은 적의 레이더에 실제보다 훨씬 작은 형태로 포착되어 KF-21 블록원마저도 5세대 이하 전투기 중 스텔스 성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향후에도 스텔스 관련 기술을 적용해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여지가 확실하다고 한국항공 우주산업도 자신감을 밝혔죠. 세계가 인정하다시피 한국의 항공기 개발 사례는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기적과 같은 역사를 직접 보여줬는데요. 또한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예시로 보면 1호 시제기 제작부터 8호기까지 설계 및 테스트의 운용 후 조립 방식에 적용하며 검토 및 보완 점검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데이터를 꾸준히 생성한 뒤 최종 결과로 조립 방식 전체를 한국이 직접 개발하는 데 성공한 스마트 팩토리 3D 금속 프린팅과 접합한 뒤 마지막으로 KF-21 기체 내구도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시제기 이후 본격적인 전투기의 생산 라인을 통해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전투기 조립이 가능하다고 한국항공 우주산업은 언급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미사일과 무기들을 더욱 많이 탑재할 수 있게끔 폭장량을 대폭 늘리는 방식에 대해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는데요. 이 방식의 핵심 사항은 가벼우면서도 무장량을 견딜 타이타늄 합금 같은 최첨단 복합 소재를 동체 제작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기인 KF-21은 5세대급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력에 대해서 J-20, J-21 등 중국산 짝퉁 전투기들과 비교 대상이 되고는 하는데요. 현대시대 전장에서 최첨단 무기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군사무기 연구원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무기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하루가 지날수록 과거에 등장했던 무기들을 순식간에 9세대 무기로 만들어버릴 새로운 첨단 무기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나 러시아의 사례처럼 우수한 전투기를 만들어도 효율적인 생산 라인을 계획하지 못하면 모두가 허사입니다. 또한 항공기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가격이 높아지고 대량 생산에 필요한 연구비 부담도 거대해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 덕분으로 차세대 스마트 공장이 KF-21 전투기를 제작함에 따라 생산 능력과 효율성을 극한으로 향상시켜 기체 한 대당 가격을 낮추는데 엄청난 도움을 준 것이죠. 이처럼 복합 신소재 타이타늄 소식,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주국방과 미래를 위하여 KF-21 전투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술로 만든 차세대 전투기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기술 증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지키게 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명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